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평생 집 하나만 믿고 평생을 살아온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특별히 게으르거나 무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맞이하고 나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그 집 한 채가 얼마나 위태로운 노후의 기반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경고등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수도권에 사는 김진호, 박영숙 씨 부부. 남편 진호 씨는 올해 65, 아내 영숙 씨는 63입니다. 진호 씨는 30년 넘게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했고 영숙 씨는 두 아이를 키우며 간간히 파트타임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수도권 32평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온갖 대출을 끌어모아 3억 원에 구입한 이 아파트는 수도권 부동산 상승의 흐름을 타며 어느새 시세가 7억 원 선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죠. 야, 너네 아파트 많이 올랐더라. 노후 걱정 없겠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진호 씨는 퇴직금과 얼마 안 되는 저축이 있었지만 항상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집이 있잖아. 나중에 팔면 되지. 아니면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지. 그렇게 별도의 금융 자산을 쌓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노후를 위한 별도 저축, 국민연금, 개인연금. 솔직히 귀찮고 복잡하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집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그 모든 불안을 잠재워 줬습니다. 진호 씨가 회사를 나온 건 만 60세 정년퇴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증을 받아 드는 순간 그게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균열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충격.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직장 생활 중 국민연금을 꾸준히 냈지만 중간에 사업도 잠깐 해보고 공백 기간도 있었습니다. 결국 진호 씨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8만 원. 영숙 씨는 경력 단절 기간이 길었던 탓에 28만 원. 합쳐봐야 월 96만 원. 두 사람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식비, 통신비, 관리비, 의료비, 경조사비, 손자, 손녀 용돈까지. 최소한으로 줄여도 두 사람 생활에 월 250만 원 정도는 필요했습니다. 국민연금 96만 원을 제외하면 매달 150만 원 이상을 어디선가 충당해야 했죠. 세 번째 충격.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7억 원 선. 하지만 그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을 팔면 살 곳이 없어집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어떨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7억짜리 집을 팔고 3억 5천짜리 집으로 이사하면 차익이 3억 5천만 원. 그 돈을 연 4% 이율로 운용하면 월 이자가 약 116만 원. 그것도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사비용, 복비, 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충격. 자식들에게 기댈 수가 없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결혼 후 본인들의 대출과 생활에 치여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드릴 여유가 없는 현실. 그걸 알면서도 부탁을 못하는 자존심. 진호 씨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이 부부의 상황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매우 흔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약 75에서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부동산 자산 비중이 약 35에서 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극단적인 쏠림인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심리적 원인입니다. 집은 안전하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며 부동산은 언제나 우상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집을 산 사람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죠. 그 경험이 쌓이면서 집만 있으면 된다는 집단적 확증 편향이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구조적 원인입니다. 현금 흐름 자산의 부재입니다. 부동산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훌륭하지만 노후에 필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집은 팔거나 담보로 잡기 전까지 지갑에서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임대 소득처럼 정기적으로 현금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없으면
자산이 많아도 생활이 막막해지는 자산. 부자 현금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셋째, 교육적 원인입니다. 금융 교육의 부재도 있었습니다. 진호 씨 세대는 학교에서 재무 설계나 투자에 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복리의 마법,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의 개념을 접해본 경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고 눈에 보이는 집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넷째, 자식 중심 사고입니다. 내 노후보다 아이들 우선이라는 문화도 한몫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 자금에 수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뒷전이 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결국 그 짐이 다시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진호 씨 부부는 몇 가지 시도를 합니다. 일단 진호 씨는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30년 경력의 영업맨이지만 60살의 나이로 정규직을 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차관리, 경비 일을 알아봤고 결국 아파트 단지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은 약 180만 원. 영숙 씨도 집 근처 반찬 가게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은 약 80만 원. 두 사람의 근로소득을 합치면 월 260만 원.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356만 원. 이제 겨우 생활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입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냐는 점입니다. 진호 씨의 무릎이 좋지 않고 영숙 씨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생활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주택연금도 알아봤습니다. 7억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현재 기준 65세 기준 월 약 180만 원에서 1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순간 그 집은 사실상 국가의 담보로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혹시 더 오를 거라는 미련, 그리고 내 집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호 씨 부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미 60대가 되신 분들에게도 아직 30대에서 50대인 분들에게도 각각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직 30대에서 40대라면 지금 당장 현금 흐름 자산을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집 한 채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 IRP, ETF, 배당주, 소형임대, 수익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나누어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큰 자산이 아니라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50대라면 지금 당장 노후 현금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늘릴 수 있는지 따져보세요. 퇴직금을 IRP에 넣어 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주거 규모를 미리 줄이고 여유 자금을 금융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60대 이상이라면 주택연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동산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진호 씨는 얼마 전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집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집은 사는 곳이지 노후 자금이 아니에요. 집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집 한 채가 노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내 지갑에 들어오는 돈이 아닌 한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20년 후의 아침을 결정합니다. 집 한 채를 믿고 안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안심의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은 현실적인 노후 준비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